이번 시간에는 단군 신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갈래 배경, 성격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본 후에 전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단군 신화는 설화 장르이면서 건국 신화에 해당하게 됩니다. 건국이라는 건 나라를 건설한다, 만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격은 신화적이고 서사적이며 민족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서사적이라는 건 사건 중심의 서술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서사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시대적 배경, 공간적 배경은 신석기,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만주 지역을 일대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사용하고 있고, 중심 주제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이념과 단일 민족의 역사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징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환인, 환웅, 단군의 3대기, 3대에 걸친 이야기,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의 3대에 걸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천손 하강형이라 하면 천상계 존재가 인간계로 내려온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천부지모형은 천상계 존재와 지상계 존재의 결합이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화소라는 건 모티브, 영감 정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작 동기, 중심, 제재, 소재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우리 민족이 천손, 하늘의 자손의 혈통이라는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하게 북돋아주기 위해서 창작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입니다. 고기에 이렇게 전한다. 그래서 이 고기라는 건 3단 고기라는 역사책의 이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옛날에 환인이 재석을 이룬다. 재석은 하느님을 얘기합니다. 창조자. 서자 환웅이, 그래서 첫째 아들이 아닌 나머지 아들을 통틀어서 서자라고 얘기하고, 하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몹시 바라였다. 그래서 환웅이라는 인물이 인간 세상으로 가기를 바라였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그러니까 환인이 환웅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에 보내니, 그래서 삼위산, 태백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할 만하였다. 그래서 이걸 홍익인간 정신, 건국이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부인 세계, 그래서 세 가지 물건을 주었는데, 뒤를 읽어보면 칼, 방울, 거울, 이렇게 세 가지를 아들에게 쥐어주면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웅은 그물이 3,000명을 이끌고 태백산, 지금의 위왕산 꼭대기에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그래서 이 신당수는 나무 이름을 가리킵니다. 이곳에 신시라는 도시를 짓고 이분을 환웅천왕이라 하였다. 그는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그래서 풍백은 바람을 다스리는 신, 우사는 비를 다스리는 신, 운사는 구름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그러면 바람, 비, 구름은 모두 기상현상을 나타내는 말로 그 소재들로서 농경사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곡식, 수명, 질병, 형별, 선악 등을 주관하고 인간의 360가지의 일을 주관하여 인간 대상을 다루고 교화하였다. 이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실제 곰이라고 볼 수도 있고 범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곰을 숭배하는 부족, 범을 숭배하는 부족, 이렇게 두 부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항상 환웅에게 사람 되기를 빌었다. 사람 되기를 빈다는 건 이 부족에 편입되기를 소망하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환웅이 신령한 쑥과 심지, 한심지, 마늘 20개를 주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시련과 고난의 의미 또는 통과 제의의 의미, 이것을 통과해야지,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 이 부족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되기 위한 시련, 고통의 과정, 통과 의례적 요소라고 나와 있죠. 곰과 범이 이것을 받아먹고 조심한 지 37일 만에, 21일 만에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곰은 조심하지 못해서 사람이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곰만 해당 부족에 편입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웅녀가 혼인 상대가 없으므로 항상 신단수 밑에서 아이 베기를 축원하였다, 빌었다. 한웅이 이에 임시로 변하여 그와 혼인을 하였더니 마침내 잉태에서 아들을 낳았고, 아들의 이름을 단군 왕검이라고 하였다. 자, 그리고 이 단군이라는 단어는 제사장의 의미를 가지고, 왕검이라는 이름은 정치적
우두머리 이름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단군아검이라는 이름에서 재정일치사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웅녀와 한웅이 결합을 하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천상계 존재와 지상계의 존재 결합을 보이고 있고, 이런 단군의 조선 건국의 정당성도 부여됩니다. 자, 단군왕검은 요임금의 왕이 오른 지 50년에 경인년, 즉위 원년은 무신년이니 50년은 정사인지 경인년이 아니다. 그래서 아마 잘못된 부분이 있는 듯하다. 그래서 기록을 바로잡고 있는 내용이죠. 평양성에 도읍을 짓고 비로소 조선이라고 불렀고, 또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기니 또는 궁일산이라고도 하고 금미달이라고 한다. 그는 1500년 동안 여기 나라를 다스렸다. 자, 마지막 주나라 호왕이 즉위한 지 기묘년에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그래서 중국에서 기자라는 사람을 조선으로 보내니 단군은 장단경을 올려가다가 뒤에 돌아와서 아사달에 숨어서 산신이 되니 나이는 1908세였다라고 한다. 그래서 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 마치기 전에 설화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화라는 것은 한민족 사이에서 구전된 이야기이고 신화, 전설, 민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신화는 신성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천지창조 또는 건국신화를 주로 중심 소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매우 포괄적인 증거물 또는 민족적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신화의 특징입니다. 전설은 인간, 사물에 대한 이야기, 특히 구미호 이런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개별적인 증거물 또는 자연적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특정 지명이나 사물들이 이 근거로서 제시되는 것이 전설의 특징입니다. 민담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증거물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지금까지 단군 신화에 대한 설명 진행하였습니다.